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생생한 현지 상황 체크하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지금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비상에 걸렸다, 이런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경고가 이틀 연속으로 뉴욕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 8일에는 엔비디아가 오는 24일 발표할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서 시장이 장중 하락세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게임 수요 감소로 인한 매출이 줄었을 뿐 아니라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 매출 증가세도 둔화됐죠. 9일 새벽에는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광범위한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D램과 낸드 플래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8월로 끝나는 회계연도 4분기와 그 다음 1분기 등 향후 2개 분기의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회사 측이 이전에 내놓았던 추정치 68억에서 76억 달러 선의 하한선 이하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월가는 72억 8천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었죠. 마이크론의 산제이 메로트라 최고 경영자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난번 실적 발표와 비교했을 때 수요 감소가 소비자 제품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산업 및 자동차를 포함한 시장의 다른 부분으로 확대되면서 더 약세를 보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모 캐피탈 마켓의 엠브리시 스리바스티바 애널리스트는 더 약해진 PC와 스마트폰 시장의 재고 조정 외에도 클라우드에서 자동차에 이르는 다른 시장에서도 재고 조정과 수요 감소를 겪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반도체 회사들이 클라우드 등 수요 감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오늘 3.74%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한 30개 반도체 기업 모두가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특히 마이크론이 올해 새로운 공장과 장비에 대한 자본 지출을 1년 전보다 의미 있게 줄일 것이라고 밝힌 여파로 램 리서치가 7.88%,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가 7.58% 등 반도체 장비주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나마 이날 오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을 하면서 하락폭을 일부 줄였습니다. 2주 전 인텔의 참담한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AMD의 매출 감소 경고에 이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하향이 잇따르자 기술주 전반의 분위기가 악화됐습니다. 반도체 수요 감소는 IT 제품과 서비스 전망 악화를 의미합니다. 오한다의 에드모야 전략가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은 공급망 혼란을 헤쳐나가는데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보는 두 개의 큰 플레이였는데 이런 게 기술주 전반에 실제로 부담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애플과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 등 대표적인 기술주들도 모두 내린 배경입니다. 이날은 나쁜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노바백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수요 부진을 이유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뒤에 29% 떨어졌고요. 소비자 대출 회사인 업스타트도 2분기 이익과 매출 모두 추정치를 하회한 뒤에 11.84% 폭락을 했습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는 예상보다 더 큰 분기 손실을 보고한 뒤에 10.57% 급락했습니다. 객실 점유율이 내년까지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여파로 같은 크루즈주뿐 아니라 항공주 등 여행주 전반의 하락세를 촉발했습니다. 마이크론이 기술주 전반을 짓누르면서 나스닥은 1.19% 떨어졌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의 내림폭은 그보다는 적었습니다. 각각 0.18%와 0.42% 내렸습니다. 마이크론의 발표를 빼면 시장 전반적으로는 조용했습니다. 10일 아침에 발표되는 7월 소비자 물가 CPI를 기다린 것입니다. S&P 500 지수는 200일 이동평균선, 기술적 저항선으로 가능한 4,200선 등과 사이야 기술적 지지선으로 여겨주는 4,000 사이에서 지금 머물거리고 있습니다.
7월 CPI에 대한 월가의 컨센서스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8.9%로 예상되던 헤드라인 수치는 8.7%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6월에 9.1%에서 확연히 떨어진다는 예상이죠. 특히 전월 대비로는 6월에 1.3% 상승세가 0.2% 증가세로 꺾일 것으로 봅니다. 0.2% 증가는 2021년 초 이후에 가장 적은 상승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응식물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6.1% 올라서 전월에 5.9%보다 높아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의 린지벨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이미 페드가 9월에 75bp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상과 비슷한 수치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더라도 9월 FOMC 이전에 8월 고용보고서와 9월 CPI 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므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